최근 한국으로 출장 온 한 남성이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여유로운 아침 식사는커녕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에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 그는 과연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온 마르코 로메로입니다. 지금은 자동차 회사 세아트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릴 때만 해도 자동차보다는 인형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하나씩 가져오시던 자동차 모형이 제 세계를 바꿔놨죠. 처음엔 그냥 장난감처럼 여겼는데 점점 그 안에 숨겨진 기술과 디자인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기계공학자셨는데 집에는 자동차 잡지가 가득했고 10살쯤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 전시회도 다녔어요. 엔진 부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때면 그게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저만의 감성을 키워준 건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어머니는 미술 교사셨는데 그림과 조형물을 보며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자동차를 볼 때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선 하나, 색감 하나까지도 중요하게 느끼는 습관이 생겼죠. 자동차를 디자인과 감성까지 포함해 바라볼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동차에 대한 애정을 키우다 보니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지금은 전 세계를 돌며 협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죠. 이런 배경 덕분인지 저는 자동차가 이동 수단으로 보이는 것보다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예술 작품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공학이나 디자인을 전공할까 고민했지만 자동차가 단순히 기술적 발전만으로 성공했다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고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어필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에는 유럽 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유럽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결국 졸업 후 저는 자동차 기업의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기로 결심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세아트에서 일한 지도 몇 년이 지나면서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외 시장 조사와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였지만 이제는 직접 바이어들과 협상하고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을 담당하게 된 후부터 회사에서도 저를 더욱 신뢰하고 중요한 미팅과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한국 문화도 점점 스며들고 있죠. 그리고 저는 여행과 사진 촬영도 정말 좋아합니다.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자동차 박물관을 방문하는 게 저만의 취미인데요. 이번 출장에서 한국에 가게 되면서 새로운 자동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기대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 출장을 준비하면서 한국 자동차 시장을 분석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한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현대기아차죠.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까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번 협력 프로젝트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어요. 사실 아시아 출장이라고 하면 보통 중국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중국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고 전기차 보급 속도도 어마어마하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선점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출장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고 전기차 보급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었죠. 하지만 직접 가보니 예상과는 꽤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 자동차 기업이 단독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없고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해야 했어요.
계약을 진행하면서 합의했던 사항들이 번복되거나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출장 중 가장 힘들었던 건 인터넷 사용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에요. 평소에 익숙했던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가 차단되어 있어서 정보 검색조차 쉽지 않았죠. 이메일 하나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출장 중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동이 쉽지 않았어요. 미리 예약했던 차량이 늦게 오는 일도 많았고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서양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비즈니스에서 환경과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한국 시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번 출장에서는 한국을 먼저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동차 산업이 강한 나라지만 이번 비즈니스에서는 한국이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부품 조달과 자동차 수출이 훨씬 원활했어요. 반면 중국은 외국 기업의 단독 진출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협상이 쉽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유럽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들이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기술 협력이 중요한데 한국은 저희가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를 찾기에 아주 적합한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비즈니스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약 과정이 투명하고 진행 속도가 빨랐어요. 이미 많은 유럽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해온 덕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출장 첫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오전 8시나 9시까지 출근하기 때문에 7시부터 본격적으로 출근길이 붐비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로 이동했는데 정말 예상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서울의 출근길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출근 시간대가 되자마자 가득 차 있었고 전철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려들어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웠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출근길에 이렇게까지 붐비는 경우가 드문데요.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공간이 여유롭고 심지어 빈 좌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출근길에 좌석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또 하나 놀랐던 점은 아침 식사 문화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출근 후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과 함께 크루아상이나 토스트 같은 간단한 아침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출근 전에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바쁜 직장인들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서 이동 중에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여유를 즐기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여유로운 출근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오후 6시 이후가 되어야 퇴근할 수 있고 심지어 야근도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퇴근 후 가족이나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즐기는 문화가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퇴근 후에도 업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회식 문화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꽤 놀랐습니다. 긴 업무 시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사회적 활동이 이어진다는 점이 흥미로우면서도 솔직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스페인에서는 업무와 개인 생활이 확실히 분리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업무의 연장선처럼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른 출근과 복잡한 출근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직장인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효율성과 조직적인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물론 스페인의 여유로운 출근과 퇴근 문화가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출장 동안 저는 이곳의 리듬에 적응하며 새로운 방식의 삶과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활기찬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 직장인들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출장 이야기입니다. 이번 출장 동안 저는 한국의 업무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퇴근 후에도 회식이나 추가 업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이곳의 직장인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만의 방식이 자리 잡은 것이겠죠. 스페인에서는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를 한잔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다시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문화도 업무 방식도 다르지만 서로 배울 점이 참 많구나. 이번 출장에서 저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강점과 세아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전기차 산업, 배터리 기술, 빠른 협상 문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성장 모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이 오겠지요. 그때는 출장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